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87해를 살아온 내과 의사입니다. 아직도 매일 한 번씩 진료실에 나와 환자분들을 뵙고 있죠. 돌이켜보면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르신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수도 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병원을 지키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강이란 대단한 치료나 값비싼 약물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일상 습관에서부터 싹이 튼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들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안타까운 상황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거의 매일 아침 공원에서 뵙던 동네 할아버지 세 분이 갑작스럽게 병원 응급실로 실려오셨죠. 세 분 모두 식사를 마친 뒤에 같은 행동을 하셨고 그 잘못된 습관이 결국 큰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그중 한 분은 결국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오래 해도 이런 순간은 언제나 마음에 큰 상처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소한 주의만 기울였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잘못 알고 계시거나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식사 후 30분의 중요성을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정보는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주변의 어르신들께 널리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 도움을 제때 받기가 힘들 수 있기에 이 정보가 더욱 절실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된 계기는 잊을 수 없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낮에 응급실로 실려온 분들이 평소에 식사 후 어떤 행동을 반복하셨는지를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그때 만약 제가 진작 이 위험성을 알려드렸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감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의사로서 쌓아온 임상 경험과 지식을 굳이 병원 안에만 묶어두지 말고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이나 의료기기에만 기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일상 속에서 작은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것이 바로 식사 후 30분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 때론 약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해 병원 입원 대신 매일 가벼운 산책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드셔도 식사 직후에 몸을 혹사하거나 누워버리면 그 혜택이 모두 사라져 버릴 수 있죠. 지금부터는 제가 50년간 환자분들과 함께하면서 알게 된 식사 후 습관의 중요성과 그 위험 요소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식사 후 잘못된 습관이 가져오는 심각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배워왔던 79세 김순자 할머니는 평생 별다른 지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는 하나의 버릇이 있었죠. 밥을 드시고 난 뒤에는 늘 소파에 길게 누워서 텔레비전을 시청하시는 습관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별 탈 없이 지내셨으나 나이가 들수록 이 습관 때문에 신체가 큰 부담을 받게 되었죠. 어느 날 김순자 할머니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현기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심장 질환을 의심했는데 검사를 해보니 위산역류로 식도 근처 신경이 자극받아 심장 발작과 유사한 증세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퇴원 후에도 자꾸 속쓰림과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본인은 건강식만 골라 드신다고 믿었는데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영문을 모르겠다고 하셨죠. 그때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무엇을 드시느냐도 중요하지만
드시고 나서 무엇을 하시느냐가 때로는 그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실제로 식사 직후는 우리 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혈액이 위장으로 몰려 소화를 돕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금만 잘못된 자세나 행동을 하면 심장과 뇌 같은 중요한 장기로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젊은 몸이라면 어느 정도 자체 조절이 가능하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식사 후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어르신 건강에 있어서 때로는 생사를 갈라놓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식사 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 3가지를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삶의 질을 크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사 후 즉시 설거지나 집안일 같은 노동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지런하신 어르신들은 식사 후 바로 치워야 깨끗하지 라는 생각으로 곧바로 주방으로 가십니다. 간혹 먹은 칼로리를 바로 소모해야 살이 안 찐다 라는 잘못된 정보도 있어 일단 몸을 움직여야 건강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식사 직후 위장에는 대량의 혈액이 몰려 소화 작업이 한창 진행됩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팔, 다리 근육을 쓰면 소화기관이 필요로 하는 피가 분산되어 버리고 심장과 뇌에도 부담이 커집니다. 그 결과 어지럼증, 심계항진, 가슴 두근거림 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균형을 잃어 넘어지기라도 하면 더 큰 부상을 입습니다. 제가 진료하던 분 중에도 점심을 마치자마자 무거운 쓰레기통을 들다가 허리를 다치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자칫하면 평생 걷기조차 어려울 뻔했죠. 조금만 쉬었다가 움직이셨다면 문제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 의사로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실제로 무릎관절, 척추관절, 고관절 등은 한번 손상되면 예전 상태로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식사 후 30분만이라도 편히 앉아서 쉬어주시면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행동은 식사 직후 곧바로 몸을 눕히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는 습관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자리에 눕는 것이 편안하다고들 하시지만 이때 위산이 역류하기 딱 좋은 자세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위와 식도를 구분해주는 괄약근이 약해지는데 눕는 습관은 그 부위에 더 큰 압력을 주어 역류성 식도염을 비롯한 여러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게다가 식도 근처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심장 문제와 비슷한 통증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슴 쓰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심할 경우 식도암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제가 진료 중에 만났던 한 할아버지는 식사만 끝나면 바로 눕는 버릇으로 10여 년간 위염과 식도염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위장약을 드셔도 가슴 쓰림이 호전되지 않았는데 식사 후 30분 동안이라도 의자에 반드시 앉아있는 습관을 들인 후부터는 약 없이도 건강을 유지하시게 되었죠. 그분 스스로도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미리 알았더라면 수년간의 고생을 덜었을 텐데 라고 하셨습니다. 쉬운 습관이지만 잘 몰라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세 번째 금기사항은 밥 먹자마자 바로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흔히 약은 밥 먹고 먹어야 속이 편하다 라고 배워왔지만 식후 곧바로 복용하는 것과 30분 뒤에 복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혈압약, 심장약, 당뇨약처럼 혈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약물들은 식사 직후의 신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미 소화기 쪽으로 혈액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약물이 들어가면 약 흡수율이 예측 불가능하게 달라질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나 구토, 심지어 실신 상태에 이를 위험이 생깁니다. 어느 병원 연구 보고서에서는
70대 이상의 낙상 사고 중 약 15%가 식사 후 곧바로 약을 복용한 뒤에 발생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실수록 작은 충격으로도 골절이 쉽게 일어나고 그런 골절이 결국은 기동성을 떨어뜨려 전반적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약봉투에 식후 30분이라 적혀 있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여 반드시 적절한 시점에 약을 드셔야 합니다. 약마다 차이가 있으니 여러 약을 동시에 드시는 분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식사 후 꼭 실천하시면 좋은 습관들은 무엇일까요? 위험 행동을 피하는 것만큼이나 몸에 이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권해드리고 싶은 습관은 식사 후 10분쯤 지나서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너무 찬 물을 갑자기 들이켜면 위가 놀라 소화 효소가 제 기능을 못할 수 있지만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은 소화 활동을 촉진하고 또 식후 갈증을 부드럽게 해소해 줍니다. 사실 노년에는 갈증 신호가 둔감해져 자신도 모르게 탈수 상태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식사 후 규칙적으로 미지근한 물을 섭취하면 탈수를 예방하고 혈액이 걸쭉해지는 것을 막아 심장과 뇌 혈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만난 한 어르신은 40년 넘게 속쓰림 약을 달고 사셨는데 이 습관을 들인 뒤로는 처방약을 끊고도 큰 문제 없이 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고 하시면서요. 실제로 이런 작은 변화 하나가 위장과 식도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전반적인 소화 프로세스를 개선해 줍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습관은 식사 후 30분이 지난 뒤에 천천히 10분에서 15분 정도 걷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일어나서 걷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한 뒤에 몸에 무리가 안 될 정도로 천천히 거니는 습관입니다. 숨이 가쁘지 않을 정도의 느린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는 혈당 조절에도 유익하며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거의 없고 소화 기관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어느 70대 분은 식사 후 30분이 되면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천천히 돌아보는 일과를 매일같이 실천하셨는데 당뇨약 용량이 현저히 줄었고 체중도 서서히 감량하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밤잠을 푹 잘 수 있게 되었다며 신기해하셨습니다. 이게 뭐 큰 운동이라기보다 그냥 소화되도록 산책하는 느낌인데 이렇게 몸이 좋아질 줄은 몰랐다 고 웃으시더군요. 이렇게 가볍고 지속 가능한 습관은 노년기에 특히 효과가 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식사 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바로 설거지나 청소 같은 움직임이 큰 노동. 둘째, 곧바로 소파나 침대에 누워버리는 자세. 셋째, 음식을 삼키자마자 약을 먹는 행위. 이 세 가지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어지럼증, 소화불량, 역류성 질환, 낙상사고 등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실천하시면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식사 후 10분쯤 지나서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기. 둘째, 30분 정도의 휴식 이후 가벼운 산책을 통해 혈류를 부드럽게 순환시키기. 추가로 식사를 마친 직후에는 가급적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편안히 앉아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세가 위장과 식도를 자연스러운 각도로 유지시켜 역류를 방지하고 소화액이 원활히 분비되도록 돕습니다. 이렇듯 식후 30분은 여러모로 신체가 민감해지는 특별한 시간대입니다. 잠깐의 휴식과 적절한 습관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시거나 알아도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못하곤 합니다.
저 역시 처음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났던 시절에는 음식 섭취 자체에만 집중해서 식후 행위의 중요성까지 깊이 강조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몸 상태가 취약한 어르신일수록 식사 후의 태도가 곧바로 건강 상태와 연결된다는 점을 똑똑히 확인하게 되었죠.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지식을 주변 분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특히 더 위험합니다. 식사 후 갑자기 어지럼증이나 가슴 통증이 찾아오면 즉각적인 대처나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고 바로 고된 설거지를 하다가 쓰러져도 가족이나 지인이 근처에 없다면 제대로 구조되지 못할 수 있죠. 그러다 골절로 이어지면 몸이 회복되지 못해 장기 입원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 살아온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 확신하게 된 것은 이런 사소한 생활 습관이 때로는 병원 치료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입니다. 약물 치료나 수술은 이미 문제가 크게 발생한 뒤에 선택해야 할 최후의 보루에 가깝습니다. 그에 비해 식사 후 30분 동안 무리하지 않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물을 적당히 섭취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부드럽게 걷는 행위는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으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6개월간 추적 관찰했더니 식사 후 30분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그룹의 소화기 질환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무려 47%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 질환 발병률 10% 차이도 엄청난 통계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좋은 습관 정도를 넘어선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혹시나 뻔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누우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몸이 편안히 매번 눕게 된다. 바로 약 먹으면 안 된다는 건 들어봤지만 늘 깜빡한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죠. 그러나 습관을 고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치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주방에 시계를 설치해 두거나 가족들과 서로 식사 후 30분 지났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혹시 이미 여러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이 기회에 복용 시간을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보세요. 약국에서 받은 봉투에 식후 30분이라고 쓰여 있지만 몇십 년 동안 습관적으로 식사 직후에 삼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관절약, 혈압약, 당뇨약 등 종류가 많아지면 헷갈리기 쉬우니 문서로 정리해 두거나 시간을 알람으로 맞춰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주위 어르신들께 전파해 주세요. 한 분의 작은 실천이 결국 더 큰 안전망을 만듭니다. 이런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고독사나 낙상사고 같은 비극을 충분히 줄여 나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 역시 오래전부터 하루 한 번 진료를 계속하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정보를 더 널리 퍼뜨리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확실히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누군가는 그로 인해 생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식사 후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식사 도중이나 직후에 갑자기 어지럼증이 밀려오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호흡이 가빠질 때 바로 119에 연락해야 하는지 혹은 주변의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등 아주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뤄보려 합니다.
어르신들이 긴급 상황에서 가장 당황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리고 혼자 계실 때 어떻게 해야 시간을 벌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강조드린 핵심은 결국 작은 실천의 힘입니다. 식사 후 30분을 대하는 태도가 향후 10년, 20년의 건강 상태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여기서 배운 내용으로 생활 속 습관을 조금씩 바꿔 가셔서 병원 침대 대신 맑은 공기 아래 공원을 걷는 행복을 더 오래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례와 정보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그런 작은 클릭 하나가 알고리즘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결국 건강 정보는 누가, 언제,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게 최대한 쉽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드린 식후 30분의 관리법이 여러분의 건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소중한 몸 더욱 아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